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회로를 어떻게 그리고 얘를 생산해내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요 CAD 사용법이라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CAD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현업에서는 어떤 이 PCB를 만들기 위해서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CAD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학생 수준에서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CAD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좀 그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CAD의 뭐 기본 사용법이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우선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2D 또는 3D 형태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기술 자체를 CAD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어떤 그 자전거의 이제 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전거의 핸들이 어떠한 힘을 받는지를 어떤 기계적인 도면을 그려갖고 그 기계적인 그 어떤 힘, 그 역학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CAD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건축 도면이죠. 그래서 건축에도 이런 CAD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 밖에 외벽만 이제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건물 안도 이렇게 이 CAD를 이용을 해갖고 다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건 요거죠. 전자회로를 설계를 할 거예요. 전자회로를 설계를 하는데, 근데 전자회로를 설계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첫 번째, 회로도. 영어로는 스키매틱이에요. 회로도가 있고요. 그리고 PCB 혹은 아트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회로를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의 약자고요. 이러한 PCB를 그리는 행위를 아트웍, 그려진 것도 아트웍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게 이제 예술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PCB를 그리는 작업을 아트웍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CAD를 이용을 해서요, 회로도를 그리고, 회로도는 뭐야? 우리가 아는 저항은 이렇게 표현하고,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현하고, 모스펫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OPMP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PCB는 실질적으로 부품이 이렇게 어떻게 실장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위치하고, 부품이 있으면 얘 선을 실제로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 아트웍을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전자회로, 우리 전자공학적으로 봤을 때, CAD란 놈은 어떤 거다? 이런 회로도, 스키매틱을 그리고 이 PCB를 그리는 아트웍을 하는 거를 우리가 PCB, CAD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PCB CAD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좀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지금 나온 게 이제 알티움 디자이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사실 우리 과에서 이제 겨울방학 정도에 여름방학에도 했었나?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정도에 한 3, 4일 해갖고 알티움이라는 녀석을 다루는 그런 특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알티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시 이 PCB CAD 소프트웨어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알티움이라는 녀석이 있고, 오아캐드라는 녀석이 있고, 페즈라는 녀석이 있고, 오토데스크의 이글, 키캐드, 프로테우스, 이런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알티움 디자이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회사에서 일단 많이 쓰입니다. 회사에서 많이 쓰여갖고 복잡한 회로를 설계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고 어떤 모듈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복잡한 어떤 전자 회로를 설계하는데 강점이 있는데 뭐 단점도 있겠죠. 가격이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좀 입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문 난이도가 높다. 러닝 커브가 좀 스팁하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 좀 뭐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구독제 기반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혹은 1년 단위로 구독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연구 라이센스를 사지 못하고 연구 라이센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연구 라이센스가 없어져서 지금 아마 연 단위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유저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를 상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알티움 디자이너란 이 툴이 좀 그 개발을 지향을 하느냐 해서 뭐 전문가 그리고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 그리고 복잡한 설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이 툴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알티움이 좀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ORCAD라는 녀석이 굉장히 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알티움과 마찬가지로 어떤 뭐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에서 사용되는 툴은 특징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스키매틱 그리고 PCB 이 두 개를 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어떤 스키매틱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빵판에 꼽아서 뭐 사용하는 녀석을 그대로 회로도로 옮기는 것과 사실 비슷해요. 근데 실제 이 회로를 구성을 할 때는 라디오 프리퀀시 레벨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주파 신호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고주파 신호는 그냥 빵판에 꼽듯이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 이 그 개념에 의해서 이 신호가 가다가 막 갑자기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확히는 회로도를 그리고 PCB로 옮겨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RF 신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런 알티움 디자이너나 ORCAD에서는 이러한 그 해석이 이런 분석 설계가 좀 많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F 하이스피드 디자인에 적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패즈도 마찬가지예요. 패즈도 마찬가지로 좀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그 전자회로 설계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뭐다? 다 기본적으로 유료예요. 유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요 이제 밑에 보면은 이글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제가 이글 캐드를 다룰 거예요. 이글 캐드를 다룰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요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가벼운 회로를 다루는데 더 편리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회로를 여기 뭐 저항 하나 있고 여기 뭐 LED 하나 있고 여기 뭐 파워 하나 있고 요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요거 하나를 그려도 요 위에 있는 녀석들보다는 요 이글캐드 요 녀석이 훨씬 쉽습니다. 그치만 얘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로도를 그리고 PCB를 그렸는데 지금 회로도하고 PCB는 사실 다 2차원이에요. 2차원인데 요 놈을 3D 모델로 그러니까 PCB 위에 어떤 부품이 올라간 것처럼 어떤 3D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전 360이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갖고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글캐드라는 녀석은. 그리고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글캐드도 유료긴 해요. 유료긴 한데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글캐드를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캐드란 이런 것이다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 알티움 디자이너 그 특강을 들은 학생은 요 강의를 특별히 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온 이 키캐드라는 녀석은 완전히 무료예요. 그 대신 뭐 성능이 좀 제약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키캐드라는 녀석이 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온 이제 프로테우스라는 녀석은 유료예요. 유료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스키매틱도 그릴 수 있고요. PCB도 그릴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어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냐? MCU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F103 갖고 제가 EE키트를 만들어 갖고 이 F103을 다루는 거를 EE키트를 통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요 EE키트를 이 프로테우스 안에다가 그리면은 어떻다? 이 F103을 컴퓨터 안에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일 때 프로테우스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 프로테우스를 갖고 노트북만 있으면은 사실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유료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로 이제 다양한 CAD, PCB CAD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글 CAD를 다뤄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글 CAD 설치하는 방법부터 해갖고 차근차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CAD 어떻게 설치할 거냐? 구글에다가 이글 CAD 스튜던트 버전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오토데스크 스튜던트 액세스 투 에듀케이션 다운로드 라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들어가세요. 혹시나 만약에 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중지해 갖고 이 주소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링크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스튜던트 혹은 뭐 에듀케이터, 학생 혹은 교육자를 위한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접근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올 프로덕트에서 모든 CAD, 그러니까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이글 CAD란 거를 갖고 있어요. 이글 CAD를 갖고 있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스튜던트,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토데스크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엄청 많은 제품들이 쭉 나올 건데요. 이글 CAD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글 CAD가 여기 바로 나오진 않고요. 이 퓨전이라는 놈을 들어가면 됩니다. 퓨전이란 녀석에 이 이글 CAD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퓨전은 이글 CAD에서 설계한 녀석을 3D 모델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셀렉트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듀케이셔널 어세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이제 구독을, 당신의 구독 조건을 뭘로 할지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튜던트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이메일 계정을 여기 위아래에 똑같이 쓰고요. 컨티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 사항에다가 여기 어그리를 눌러주고 동의를 눌러주고 컨티뉴를 누르면 아마 이제 뭐 계정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 생성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계정 생성하고 넥스트 컨티뉴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에듀케이션 어세스가 이제 완료가 됐다, 승인이 됐다 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세스 프로덕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퓨전에 대한 액세스를 받았고 데스크탑 커넥터, 퓨전 제너레이티브 디자이너, 퓨전 렌더링, 뭐 이글 프리미엄 나오는데 요 이글 프리미엄을 들어가야 돼요. 요걸 들어가면은 3D 모델링만 가능한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글 프리미엄이라는 놈을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액세스로 들어가 주고 뭐 사용하는 OS에 따라서 윈도우, 맥, 리눅스, 저는 윈도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면요 설치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설치를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입한 오토데스크 계정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주면은 어떻게 이제 다음 눌러주면은 어떤 뭐 창이 뜨면서 초기 화면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창을 띄워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띄워진 창이 있어갖고 새 창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창이 뜨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 라이브러리 폴더가 하나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인터넷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냐,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품을 우리가 다양한 부품들을 사용을 할 텐데, 부품, 우리 회로도 그릴 때 부품 넣고 PCB 그릴 때도 부품을 사실 놔야 돼요. 그 회로도와 매칭이 되는 부품을 놔야 되는데, 이 부품을 우리가 직접 그릴 수도 있는데 다른 사용자들이 부품에 대해서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부품을, 사용할 부품이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해갖고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그 부품이 로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 있냐? 우리 내 문서 폴더 있죠? 문서, 마이 다큐먼트. 여기 다큐먼트에 들어가갖고 여기 이글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여기를 들어가면은 어떻게? 여기에 이 지금 로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와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런 폴더가 지금 요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봤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스키매틱을 만들고 PCB를 그리고 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파일 버튼을 누르면요, New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는 없고 스키매틱 혹은 보드 요거를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키매틱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스키매틱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떴고요.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우리가 그 단순한 레벨에서, 이게 초급자의 레벨에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드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요게 스키매틱 회로도예요. 회로도인데 여기에 지금 아무런 격자 이런 표시가 없어서 격자를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ON을 하고요. 지금 여기 인치라고 나와 있어요. 인치, 뭐 밀리미터로 바꿔도 되고, 밀리미터 혹은 인치 혹은 밀. 요 밀은 뭐냐면 1000분의 1인치예요. 그러니까 밀리인치예요. 밀리인치. 요 밀이란 게 PCB에서는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인치, 0.1인치 단위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은 좀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0.1이 기본인데 0.01로 Alt 키를 누르면은 0.01 단위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여기 격자 무늬가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 격자 무늬 생겼고, 기본적으로 그냥 LED를 전원으로 켜는 그런 그런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Add Part라는 거를 눌러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부품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떠요. 제가 사실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그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안 했고, 여기 지금 매니지드 폴더 해갖고 이글 PCB 해갖고 이글 CAD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얘는 이글 CAD가 설치된 폴더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품을 하나씩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배터리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을 거고, 저기 LED가 이렇게 있을 거고, 저항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서 그냥 건전지를 연결하면은 불이 들어오는 LED 회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회로도를 그리고 PCB까지 그리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건전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인 헤더라는 녀석을 제가 여기다가 일단 실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헤더가, 잠시만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헤더 검색을 하면은 여기 다양한 부품들이 나와요. 이렇게 뭐 다양한 부품이 나옵니다. 헤더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5칸짜리도 있고요. 이게 빵판과 그 스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빵판에 보면 5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간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보면은 뭐 요런 녀석도 있을 거고, 모양이 다양하죠. 그래서 쭉쭉 내려보면은 저는 요 1 곱하기 2 요거 우리 많이 보던 얘 이름이 핀 헤더예요. 핀 헤더. 요런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확인을 눌러 갖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얘를 저는 조금 돌리겠습니다. 돌리기 위해서는 얘를 오른쪽 키를, 오른쪽 키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 주고요. 다시 ESC를 누르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LED를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LED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 LED는 검색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찾아갖고 여기 ABCD 순으로 나온 거니까 LED를 이렇게 들어가서요. 또 LED를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게 LLR4400이라는 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LED로 검색하면 잘 안 나와. 그래서 직접 찾았고요. 얘를 추가해갖고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도 여기 R을 찾아갖고 레지스터 여기 파워 R에서 들어가서 여기 파워 R 들어가서 여기 RCA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4분의 1와트, 요 4분의 1이 4분의 1와트를 표기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를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줘요. 자, 그리고 그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줘요. 아날로그 그라운드를 검색해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보통 요거를 씁니다. 요거를 써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할 거는 이제 요 네트라고 해서 와이어링을 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얘가 아날로그 그라운드라는 신호를 갖고 있고, 얘는 N$2라는 네트 와이어를 갖고 있어요. 얘를 두 개를 합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날로그 그라운드랑 얘랑 지금 이름이 다른데 합치겠냐?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전부 다 제가 지금 오른쪽을 누르고 프로퍼티를 눌렀는데 여기 네트가 어떻게 다 아날로그 그라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와이어는 다 아날로그 그라운드고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얘가 지금 와이어가 지금 만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교수님, 얘는 그러면 헤더는 뭔가요? 우리가 뭐 파워 서플라이나 건전지에서, 배터리에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혹은 뭐 그라운드, 제로볼트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 텍스트라는 놈을 써주고, 네트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네임이라는 놈을,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레이어예요.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품이 있고 와이어가 있어요. 그죠? 부품이 있고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놓는 레이어다, 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임 해갖고 텍스트 누르고, 여기는 V 플러스 해서 여기 하나 붙여주고, ESC 누르고, 여기는 그라운드 혹은 뭐 제로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옆에다가
근데 칸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Alt를 떼면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적인 스키매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CB를 어떻게 만들 거냐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Generate Switch to Board라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보드가 자동으로 여기 있는 부품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PCB 생성으로. 자, 그래서 얘를 딱 눌러주면은 여기 스키매틱에 맞춰서 생성하겠냐, PCB를. Create from Schematic 되죠. 그럼 Yes를 눌러줘.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런 창이 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게 요게 지금 PCB 보드고요. 얘가 제가 넣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요 그리드라는 녀석을 제가 눌렀어요. 그리드를 누르고, 자, 그리드에다가 디스플레이 온, 요 그리드를 켜겠냐.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밀 단위로 돼 있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PCB가 사실 너무 커요. 얘에 비해서.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얘를 이렇게 누르고요, 인스펙터라는 애를 누르면은 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좌표예요, 좌표. 얘의 좌표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가 돼 있는데, 얘를 만약에 1500으로 줄이고 얘도 1500으로 줄이면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네모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를 여러분들이 뭐 동그라미로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글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얘를 한번 옮겨 볼게요.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뭐 이렇게 옮기고, 얘도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놓고, 헤더를 이렇게 놓고, 이 LED를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선을 한번 그냥 이어볼게요. 선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기 PCB에서 아트웍에서 선을 잇는 거를 우리는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트 에어와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어와이어는 뭐냐?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게 지금 에어와이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어져야 돼요라고 스키매틱을 참조해 갖고 얘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CB 아트웍을 할 때, 네. 전투기가 지나가서 다시 강의를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라우트라는 녀석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라우트 에어와이어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얘를 누르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다양한 기능들이 떠요. 얘를 이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거냐, 직각으로 돌아갈 거냐, 꺾이게 할 거냐, 일자로만 갈 거냐, 휘게 할 거냐, 뭐 S자로 갈 거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꺾인 형태로 선이 라우팅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요. 조금 요 위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30으로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 PCB 위에 그려지는 선, 정확히는 구리예요.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PCB는 기본적으로 구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스를, 이게 6이 단위가 밀이에요. 6밀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와이어를 쭉 이어주면 돼요.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이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드릴은 뭐냐면은 PCB가 사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은 제가 이 원 레이어에 지금 한 층에다가 모든 구리선을 다 그렸는데, 기본적으로는 2레이어, 뭐 4레이어 혹은 그 이상까지 이게 층층이 이어져 있어요. 층층이. 왜 층층이 이렇게 쌓아서 하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선은 이 한 면에 다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여기를 점프해갖고 여기까지 부품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점프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는 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판 위에다가 구리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해갖고, 얘가 지금 1층이라고 하면 여기가 1층이라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2층 PCB, 투레이어 PCB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서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가 그 밑에 층에서 여기서 이 밑으로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다시 1층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에 층, 위층으로 이동을 할 때 요 드릴 비아홀을 통해 갖고, 비아홀이라고 해요. 비아홀을 통해 갖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비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사이즈가 몇이냐 해서 그 놈을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초보자니까 기본값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CB를 만들 때 6mm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트레이스 라우팅 트레이스, 이 구리선의 최소 굵기예요. 최소 굵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제일 싼 걸로 할 때 6mm로 하면 돼요. 만약에 5mm, 3mm로 가면 더 정밀한 거잖아요. 더 얇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mm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키매틱을 쭉 그리고 그거를 PCB로 이렇게 만들어 갔다 해서 이 정도로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